예준아 미안한데 한 칸만 당겨줄래? 왜냐면 중간에 녹아야 되니까. 자, 269쪽 대칭 이동이야. 그치?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아무도 안 왔네 여기서. 자, 평행 이동을 했어. 지난 시간에 친구 있네. 빨리 와. 도형 이동은 크게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나누는데, 그렇지? 평행 이동 잠깐 리뷰를 하고 갈게. 평행 이동은 어떤 도형을 x축, y축 방향으로 위치를 옮기는 거죠. 위치를 옮기는 거니까 그때 도형의 모양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자리만 바뀌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이나 포물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다 옮기는 것보다는 뭐야? 그 도형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점을 옮겨서 푸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야. 그치? 도형을 통째로 옮기려면 도형의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점만 가지고 옮기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럼 원 같은 경우 생각해봐. 원 아무리 옮겨 댕겨도 원은 바뀌잖아. 원의 크기, 즉 반지름의 길이는 안 바뀐단 말이야. 뭐만 달라져? 중심이라는 점만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다루지 않고 원의 중심만 가지고 옮겨놓고 여기다가 새롭게 똑같은 길이의 반지름을 갖는 원을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다. 포물선도 마찬가지잖아. 평행이동 시키면 포물선도 뭐라는? 꼭지점이라는 특별한 점이 존재하고요. 이 포물선의 2차식을 다루는 것보다는 꼭지점이라는 한 점을 가지고 옮겨놓고 그 점을 꼭지점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즉 포물선을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다고. 그치? 그게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을 다룰 때의 기본 생각들인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결국 평행이동에서 점이라든지 도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점의 이동이었어요.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x좌표도 a만큼 변할 거고 y좌표도 b만큼 변해지겠지. 당연한 거죠? 근데 평행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행이동에서는 점의 이동과 뭐가? 도형의 이동이 다르다는 얘기지.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x, y에 대한 식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할 수 있죠. 는형으로. 그래서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주면 자, 어떻게 달라졌니? f x 뒤에 x 플러스 a가 아니고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는 거였고요. y 자리에 y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는 점이 달라졌어. 어디가 다른 점이냐? 점의 이동은 그냥 이동시킨 만큼 그대로 좌표에 반영시켜 주는데, 도형의 이동은 이동시킨 놈의 부호를 바꾸어서 뒤에다 붙인다. 부호를 바꾸어서 xy 뒤에다가 붙여준다는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어, 지난 시간에. 됐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y 마이너스 2는 2x 플러스 1의 제곱은 y는 2x 제곱을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거야? x 뒤에 x 플러스 1로 들어갔잖아.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 부호가 바뀌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끄내 읽을 때도 어떻게 돼? 바꾸어서 읽어야겠지. 더하기 1부터 내기는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기 때문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y축 방향을 얼마만큼? 부호 바꾸어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이게 조심할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대칭이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있는데, 대칭이동도 크게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죠. 점대칭은요, 어떤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도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점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위치시키는 거지. 그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된 도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 평행이동 뭐라고 그랬냐? 이동시켜도 도형의 모양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칭이동은 어때? 뒤집히지. 뒤집히지.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꼭지점 하나만 가지고 이동시켜서 그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꼭지점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물론 모양이 유지된 경우도 있겠지만 모양이 이처럼 뒤집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에서는 함부로 점을 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하지만 원은 점대칭 시켜도 네가 뒤집어줘도 표시가 나네 안 나네? 안 나지. 원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언제든지 중심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근데 포문서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자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자, 선대칭은 뭡니까? 어떤 포문선을 선대칭 시키면 어떻게 되니? 이 선에 대해서 접어서 포개지는 포개지는 도형을 찾는 거예요. 선대칭은 그 선을 중심으로 접어서 포개지는 대칭이동이 선대칭이야. 따라서 선대칭 같은 경우도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대칭이동이 존재했었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한 것 같은데, 첫 번째, x, y를 x축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됩니? 자, 외우지 않아도 생각해보면 되죠. 여기 x, y라는 점이 일사분면에 있다 치자. 그럼 x축에 대칭시키면 이쪽에 내려오겠죠. x 앞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x, 대신에 y좌표가 어때? 9가 반대로 들어가겠네. x,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치? 두 번째, 얘를 어디? y축에 대칭을 시켜봐요. y축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넘겨보시면 여기 있겠죠. 따라서 이 둘의 무슨 좌표는 똑같아? y좌표는 똑같겠지만 x좌표는 어때? 9가 반대로 들어가겠고. 세 번째, 얘를 어디 대칭? 원점에 대칭 시켜볼게요. 자, 원점에 대칭 시킨다는 점 대칭이잖아. 이 점을 정확하게 이 그림만큼 반대쪽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어때? 여기 직각삼각형이랑 여기 직각삼각형이랑 어때? 합동이겠죠, 정확하게.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근데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길이는 같은데 부호만 다 바뀌네. 네 번째, 얘를 어디에 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새로 하나 해볼게. y는 x는 길게 1인 직선이야. 자, 여기에 뭐가 있냐? 그래서 a, b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 점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정확하게 직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그 길이만큼 넘어가면 되겠죠. 자, 이 점을 앞으로 보려면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직각삼각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이렇게 내려서 직각삼각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뭐겠냐? 합동이겠나? 안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 합동이죠. 둘 다 90도, 이변 공통, 둘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야. 아니네, RH 아니지? 빗변 아니니까 SAS 합동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때? 같아지는 거고. 그럼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둘이 어때? 합동이죠. 이 길이 똑같고 직각 똑같죠. RH. 그 다음 어디가 똑같니? 요 두 가지 크기가 똑같으면 요 바깥에 두 가지 크기가 똑같죠. RH의 합동이야. 중요한 거는 우리 무슨 합동이 중요하지 않지.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거야. 자,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 이 점의 y좌표 b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도 얼마야? b가 되겠네. 이 길이는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b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 요 길이는 얼마예요? a. 요 길이 a. 그럼 여기도 얼마야? 합동이니까 a. 따라서 이 점의 y좌표도 얼마야? a. 따라서 어떤 점을 x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다? x좌표가 y좌표로 y좌표가 x좌표로 뒤바뀌었네.
x, y는 뭐로 바뀐다? y, x로 바뀐다. 자, 같은 원리로 해보면 지난주에 한 거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니? 둘의 부호도 바뀌면서 자리도 바뀌더라.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형화된 대칭이동의 표현이야. 됐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자, 태우자.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마이너스 y 바뀌는 거야. y축 대칭이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는 거라고. y는 x의 대칭이면 xy가 뒤바뀌는 거라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면 xy가 뒤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뀌더라. 라는 거. 됐지? 그 다음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였죠. 도형의 이동도 평행 이동은 분명히 점의 이동과 도형 이동이 달랐지 부호가 다르게 들어갔잖아. 얘는 지금 점의 이동이야. 그렇지만 대칭 이동에서는 도형 이동도 어때?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x축에 대칭시키면 f x, y는 0 y의 부호가 바뀐다. 점이랑 동일하게 나온다. 그렇게 나온 이유를 설명했었어.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즉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있는 모든 x를 다 뭘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뜻이는. 그러면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이면 당연히 어때? 둘 다 x는 모조리 마이너스 x로 y는 모조리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는 뜻이고요.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x를 y로 주어진 식의 x를 모조리 y로 바꾸고 y를 모조리 x로 바꾸면 평행 이동된 도형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는 자리와 부호 x를 마이너스 y로 y를 마이너스 x로 바꿔놓으면 결국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 이동은 어때? 점의 이동이나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나 크게 다른 점은 없다. 근데 평행 이동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옮기려고 하는 대상이 점인지 도형인지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지. 원의 방정식 다룰 때 나는 이 원의 방정식을 옮기면 그치? 내가 식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얘들을 부호를 바꿔서 x, y 뒤에다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그 원리니까 그냥 중심을 가지고 풀래요. 이 중심을 찾아내서 중심을 옮기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갖다 붙이셔야겠죠. 중심은 점이고요. 원의 방정식은 도형이니까. 그치? 그런 걸 헷갈리면 부호에서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대칭에 대한 문제를 우리 안 풀어봤으니까 오늘 문제 풀면서 뒤에 남은 좀 특별한 대칭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72쪽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점 마이너스 2,3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래.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래.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결국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선분의 길이는 두 점의 좌표가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P점은 x축 대칭이니까 어디가 바뀐다고요? 반대 거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축 대칭은 x좌표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공식에 의해서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x2 빼기 x1의 제곱 4의 제곱 16 y2 빼기 y1 y2 빼기 y1 6의 제곱 36 루트 50이고 52는 2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아무것도 안 해놨지? 밑에 오케이 뭘 해볼까? 1-2번 답보자 2,k를
원점에 대칭한 점을 P라며. 그럼 P점 잡히면 어떡한다?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부호를 바꿔준다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미쳤다.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P의 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을 시키려면 Q라며.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는 걸 Q라며. 그럼 Y는 X에 대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X좌표, Y좌표의 자리를 바꾼다고 했죠. 그때 PQ의 길이가 7루트 2라며. 그럼 PQ 구해야지. 자, PQ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공식이니까 루트 요거 빼기 요거 K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 2 더하기 K의 제곱 한 게 7루트 2. 자, 루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할게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제곱하면 49 곱하기 1가 98이 되겠네. 자, 전개해서 풀자. 뭐야? 전개 안 해도 되겠지. 똑같네.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의 2배가 98이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나 얘기냐? 49죠. 그러면 제곱이 49면 K 플러스 2는 얼마 되니? 제곱 빼서 49 되는 거가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K는 7이면 2 빼면 5 마이너스 7이면 2 빼면 마이너스 9. K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문제 다시 보자. 양수 K라고 그랬다. K는 얼마다? 뭐다. 자, 역시 기본형에다가 대입만 잘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좌표들 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힘들지 않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필수제 2번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줍니다. Y는 2x 플러스 K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3,2를 지난다 되겠어요. 자,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럼 뭐야? 이 점은 직선의 점인 거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 x, y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대칭 이동 시켜야 돼.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식에서 다 가만두고요. Y만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돼. 이걸 정리하면 Y는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그래서 봐봐.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면 보통 Y는 꼴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겠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얘들아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냐 물어보면은 마이너스 이건 어디서 왔다 봐야 돼? fx한테 시가표 y는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야? 항상 건너편에서 왔다 보셔야 돼. 건너편에서 온 거를 우리가 y꼴을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온 거잖아. 우리가 받는 식은 얘가 아니고 얘를 바꾸다. 문제 주는 거는. 그럼 여기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항상 건너편 y가 가지고 있던 걸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어느 축 대칭이 된 거야? x축 대칭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x축 대칭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x축 대칭 된 거야. 오케이. 함수식에서 전체적인 우변의 부호가 반대로 붙어 있는 거는 뭐란 뜻이야? 건너편에 있는 y가 온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이 된 거다라고 읽어주셔야 돼. 됐죠? 나온 김에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얘를 지나니까 대입을 하겠다. y는 2는 마이너스 6 빼기 k가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8입니다. 뭐 문제는 아니지, 그렇지? 두 번째 거 볼게. what?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1은 y는 x에 대칭한 점은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어.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y는 ax 더하기 b에 있대. y는 ax 더하기 b, b에 있대. a, b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의 중심만 물었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점을 좌표 가지고 푸는 게 더 편할 거야. 맞지?
따라서 이분의 중심이 얼마인데? 2,1인데 그거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1,2가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며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를 버렸으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네. 해서 없다. 그치? 자, 밑에 2-1번 한번 볼게요. (2-2번) 자, y는 k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대칭시킨 직선이 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9는 0이라는 넓이를 2등분 하더라. 앞에서 했죠? 승혁아, 네.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 어떤 의미야? 원의 중심을 지금 그렇지.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데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원의 넓이는 반띵 되니까. 그러면 결국 뭐야? 원의 중심을 찾아야겠구나. 표준을 바꿀게.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9, 4, 13 갖다 쓰니까 더하기 13 빼기 9 4 됐죠? 중심이 얼마야? 3, 마이너스 2야. 이 3,2가 직선을 지나는 거야. 직선 위의 점이라고요. 맞지? 그럼 직선을 구해야겠네. 얘를 y축 대칭시켰으니까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y축 대칭되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다음에 y는 k는 가만히 두고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겠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야. 따라서 k는 1 나오겠죠. 됐지? 이날 3번. 자, 이날 3번 넘보자. 뭔 얘기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그리고 x축에까지 대칭을 시켰어. 그렇게 만들어진 원이 이 원이 어디에 접한다?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a에 접한다. a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이렇게 옮겨져서 만들어진 원이 이 직선에 가서 접한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뭐 쓰는 거라고? D는 R을 쓰는 거지, 그렇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뭘 가지고 판단했어? 판별식도 있지만 원에서는 판별식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 원의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거랑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D가 R보다 클 때 만나지 않는다. 얘는 D가 반지름보다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할 때는 어떻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원과 직선에 접하면 물건을 팡팡 떠올라야 된다고요. D는 R입니다. D는 R입니다.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거는 D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2죠. 아무리 네가 평행이동되고 대칭이동 되더라도 원의 반지름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최종적인 원의 반지름도 2일 거니까
결국 이 자리는 2가 들어갈 거고 나는 뭐만 구해보시면 돼. D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니까 옮겨진 원의 중심이 필요한 거야. 그럼 굳이 원의 방정식을 다 들고 다닐래? 필요 없지. 중심만 보면 되겠지. 그럼 원래 중심이 얼마인데? 0,0에 있었어. 자,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어요. 점의 이동이잖아. 점의 이동이니까 그대로 갖다 붙여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한다? x축 대칭시켰죠. x축 대칭시키면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이 y의 부호가 뒤바뀌죠. y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게 최종적으로 옮겨진 원의 중심이야. 이 중심이 얘와 접한 다음에 d를 구하셔야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들어가면 12 빼기 a. 요거 한 개 반지름 2와 같습니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절대값 8 빼기 a는 이거 5죠. 갖다 곱하면 10이 되겠네. 자, 절대값 있으니까 그냥 절대값 풀고 반대쪽에는 뿔마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플러스 10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되려면 a는 18.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양수라고 했냐? 양수라고 했냐? 양수 a니까 그러면 얼마다? 18이 되겠네요. 그치? 이처럼 봐봐. 이게 제일 전형적인 문제야. 이동만 가지고는 문제를 내면 너무 편하잖아. 그치? 잘 안 되고 이동은 다른 문제에서 중간 과정으로 많이 등장해. 앞에서 우리가 원방이나 직선에서 뭐 했냐? 어떤 직선이나 원에 대해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왔지. 근데 이제는 거기다 뭐 붙는 거야? 그냥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원을 준 다음에 그걸 열심히 옮긴 다음에 만들어진 원과 다른 거에 또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일단은 이동을 시킬 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동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으로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출제하는 사람도 그렇잖아. 시험 잘 내는 사람도. 낼 거 엄청 많잖아. 시험 보면. 그치? 그럼 가급적이 못 돼.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엄청 땡겨. 그러면 도형 이동만 따로 하나 내는 것보다 원방이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문제 낼 때 이동을 살짝 곁들여주면 결국 얘도 물어보고 걔도 물어보는 거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도형의 기본적인 이동 살폈고 하나 더 있구나. 필수를 한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시작할게. 여기까지는 다 하고 하나 있자.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이야. 자, 이런 얘기들이죠. 이거가 공부하기 싫지? 네? 공부 재밌니? 그냥 재밌다는 거짓말이겠지. 그치? 공부가 싫어진 승혁이는 공부를 때려치고 이제 양치기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양들을 풀을 뜯게 하고 있어. 다 먹었어. 이쪽에 풀이 많네.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중간에 물을 한번 먹이고 가야 되겠어. 가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찍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최단거리를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어디에서 물을 먹이고 이리로 가야지 최단거리가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 비록 공부는 적었지만 수학을 했던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최단거리가 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기서 한번 목적지까지 하는데 꺾이면 최단거리를 찾는 게, 판단하는 게 되게 힘들어진다고요. 대충으로도 못 그리겠어, 사실은. 이게 더 짧을까, 이게 더 짧을까? 잘 가늠이 안 돼. 그치? 왜? 한번 꺾여버리니까. 반대로, 자,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 당연히 뭐야? 항상 두 점 있는 최단거리는 성분이지, 성분. 그치? 그러니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최단거리 찾는 게 쉽다고. 꺾여. 자, 그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꺾여있는 부분을 꺾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 점 중에 하나를 왜 꺾이냐면 이 강에 대해서 두 점이 같은 쪽에 있으니까 찍고 다시 꺾여져 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떡하냐? 두 점 중에 하나를 반대쪽으로 뭐 하는 거니? 대칭이동 시켜서 넘겨버릴 거야. 그러면 보세요. 넘겨버리면 대칭을 시켰으니까 어때? 둘의 길이는 똑같고 수직으로 넘어가겠죠. 그럼요.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랑 어때? 같아지겠죠. 왜?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야. 공통 S, A, S 합동이지.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을 거라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요만큼과 요만큼의 합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그거는 결국 이 길이의 최소값이랑 같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점에서 물을 모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갔다 일로 가야 되잖아. 이거보다는 뭐가 제일 편하겠어? 당연히 두 점을 잇는 성분이 될 때가 최단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중 하나를 반대쪽으로 넘겨놓으면 결국은 원래 점과 옮겨진 점을 어떻게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가 최단거리가 되고 그럼 그때의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때의 점의 좌표를 물어보면 어디서 물을 먹게 되냐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두 점의 좌표가 있죠. 직선을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가 만약에 x축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직선의 뭐 x축과 이점 x절편을 찾아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는 위치가 되겠죠.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꼭 x축에 대해서 넘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올 테니까. 중요한 건 뭐야? 그 기준이 되는 선 분명히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 움직이는 선이 존재했더라고요. 도형이. 그 도형을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점이 같은 편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반대편을 넘겨주시라는 얘기야. 대칭 동통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두 점을 잇는 성분이 최단거리 그리고 두 점을 잇는 성분과의 교점이 우리가 찾는 점표의 위치가 되겠죠. 꼭 x축이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y는 x축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y축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요. 또는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원칙 꺾여져 있으면 넘겨서 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다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자, 필수 이제 먼저 풀고 밑에 있는 유제들 중에 하나 정도 풀어볼게요. 필수 이제 보면 자, 두 점 A가 얼마 있고 0,1이고요. B는 6,3인데 X축 위를 움직인다. X축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일단 이거랑 비슷한 게 앞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있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헷갈릴 만한 거. 앞쪽에서 우리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기억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배운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은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뭐 A, 2A 플러스 1로 두면 주어진 점 A하고 B하고 P 사이 거리를 구해서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겠죠. 그럼 루트는 몇 차식이 들어있어? 2차식이 들어있잖아. 결국 이건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최대치수로 풀었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똑같이 하면은 그게 가능하나? 안 하다고요? 자, 일단 X축의 점이니까 어떨까? 뭐 A, 0을 싹 써볼 수 있겠죠. 식을 가지고 풀려고 해봐. AP의 길이는 A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 자, BP의 길이는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3의 제곱.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이상은 최대 차수를 구하기 힘들어. 루트가 완전히 벗겨지면 결국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를 봐서 최대 차수를 구할 수 있지만 이 상태는 안 된단 말이야. 즉 루트가 벗겨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을 때는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냥 성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데는 절대로 식으로 풀 수 없는 거로. 어떻게 돼? 그 두 개 문제를 비교하시면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제곱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서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제곱의 합의 최소값 찾는 문제. 그냥 거리의 합의 최소값 찾는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된다? 그치. 그래야지. 자, 0,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A 0,1이 되겠고요. 6,3은 대충 요점이 있겠죠. B 6,3이 있어요. 그 다음에 P는 X축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야. 분명히 P가 어디 위로 움직인다고?
x축으로 움직이는데 이 기준이 되는 직선으로부터 둘 다 같은 쪽에 있죠. 어떡하자? 하나를 넘기자. 둘 중에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이게 편해 보이네? a''로 넘겨주시면 얘는 0,-1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되는 거고 이게 최소화되는 건 어떨 때? 이 점과 이 점이 완전히 성분으로 이어질 때겠죠. 자, 그때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니? a-b의 길이가 되겠다. 최소값은 루트 짜란 6 빼기 0의 제곱 3 빼기 마이너스 1 4의 제곱 루트 52 4루트 100 2루트 13이 되겠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 최소가 되려면 AB가 직선으로 연결됐다니까 직선 AB의 x절편을 찾으시면 되겠네. 그럼 직선 AB를 한번 배워볼까? 자, 두 점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기울기는 요거 빼기 5분의 x 빼기 x2 빼기 x 5분의 6 빼기 0분의 6분 3 빼기 마이너스 1 4 기울기가 3분의 2가 될 거고요. 한 점 얘나 얘를 지나는데 얘를 갖다 풀까? 오케이. 그러면 직선의 방식은 y는 3분의 2x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군요. 그럼 그때 P의 좌표는 x절편이잖아.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겠죠. x는 얼마다? 2분의 3. 이게 점 P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다.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죠? 밑에 3-3번 볼게. 지금 1회원 나중에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기하를 하신 분들도 있죠. 이거 할까요? 문과 할까요? 뭘까? 아, 문과. 왜? 수학이 싫어서? 아니 더 수학보다는 국어랑 영어를 더 잘해서 그러면 쓰게. 혹시 이거 가르친 분들 손? 너는 과중 쓰는 이거 안 해? 너는 과중이잖아. 이거고. 너는? 아직 안정. 안 정했어요? 아미는? 안 정했어요? 어쨌든 나중에 선택 과목에 따라서 기하를 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하 왔어 이 내용들은 계속 쓰일 거야. 자, 3-3번 어떻게 됐냐 우리는? A가 있어요. 1,2 그리고 Q는 Y축으로 움직인대. 그 다음 B가 있어요. 2,2 그리고 P는 X축으로 움직인대. 이런 상태에서 AQ 더하기 QP PQ 더하기 PB 얘 셋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와 Q의 좌표가 하나도 안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길이든지 하나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지? 그럼 일단 봐. AQ 더하기 PQ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봐봐. 또 꺾여져 있죠. 꺾여져 있으면 뭐라 했어? 펴라 그랬죠. Q가 어디 위로 움직이니까? Y축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Q 위치는 Q에 대해서 둘이 같은 편에 있잖아. A와 P가. 하나를 넘겨야지. 근데 P를 넘길 수는 없는 놈은 왜? P는 자리가 안 정해졌으니까. 누굴 넘겨? A를 넘겨줘야지. A를 반대쪽으로 넘겨준다. 그럼 얼마 되니?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진 거야. 자, 이번에도 요 길이의 최소값 보자. 역시 또 어때? P가 X축으로 움직이는데 둘 다 지금 같은 편에 있죠. 둘 중에 하나 넘겨주자. 근데 역시 Q는 자리가 안 지어졌으니까 B를 넘겨야겠죠. B 다시. 좌표는 얼마 되니? 2, 마이너스 1.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어때? 똑같아지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로 쓸 수 있겠죠. 이들이 최소화되지 못한다. Q와 P는 안 정해졌으니까 결국 여기는 A'로부터 여기는 B'까지 뭐가 될 때? 1x로 이어질 때가 최소화되겠죠. 그럼 그때 P의 Q 위치는 여기, P 위치는 여기. 따라서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얼마 된다? 루트 두 점 사이 거리죠? 2 빼기 마이너스 1, 3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18,
3루트 2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때 PQ의 좌표를 물어보라 그러면 간다. 이 직선을 구해서 x절편 y절편 찾으시면 되겠죠. 자,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되니? 2 빼기 마이너스 1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 마3.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만들 수 있고, 됐지? y절편 얼마다? 1. x절편 얼마다? 1. PQ의 좌표 다 구해지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두 개일 때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 뒤에. 나중에 보면 꼭 이게 x과 y축이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런 문제 다 있겠죠, 그렇죠? A점 있어요. 그래서 4,2가 있어. 자, P는 Y는 X위로 움직여. Q는 X위로 움직여. 이때 요 삼각형 둘레길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둘레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 찾는 문제죠. 근데 보세요. Q를 중심으로 Q는 X위로 움직이는데 Q를 중심으로 P와 A가 같은 편에 있잖아. 최단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A를 같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겠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최단거리는 AP 더하기 PQ의 최단거리는 역시 P가 움직이는 Y는 X에 대해서 둘이 같은 편에 있단 말이야. 둘 중 하나 넘겨야겠죠. 얘는 안 정해졌으니까 얘를 넘겨야겠죠. 얘를 마이너스 X에서 넘겨. A 그럼 이놈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Y는 X에 대칭시켰으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뀌겠죠. 뭡니까? 2,4.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지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쓰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 찾는 문제가 바뀌었네. 뭡니까? 여기 있는 A와 A 다시를 일직선으로 그려줄 때 이게 최단거리가 되겠죠. 이게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과 같은 거야. 그러면 P의 위치는 Q 위치는 여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x절편 찾으시면 되고 y는 x의 교점 둘이 연립해서 풀면 이 점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형태가 바뀌어도 그 기본 원리 어때? 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같은 편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흡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떤 직선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더 어렵게 나오면요 y는 뭐 2x-1b에다가 또 점 하나를 움직여 만들어준다고요.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힘들지는데 나중에 우리 뒤에 할 걸 하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긴 하지만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기본적인 대칭이동 문제는 다 풀어본 거고요. 남은 부분은 이제 여기 말을 잠깐요. 다 줬네. x축, y축, 원점, yx라는 그런 좀 특별한 직선과 점이 아니라 그냥 3,2에 대해서 대칭도 시킬 수도 있잖아. 또는 y는 x가 아니라 y는 2x-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도 시킬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기본 공식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요령을 좀 배워야 돼. 그 원리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마무리할게.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진도 나갈 거야. 됐죠? 지금이 55분이니까 7시까지 쉬었다고요. 7시까지 쉬었다가 7시부터는 여기 274쪽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을 싹 다 풀어보는데 아까 얘기했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1, 2, 3, 1, 2, 3, 2, 3 다 풀지 말고요. 유형별로 1번 쫙 풀고 2번 쫙 풀고 왜? 선생님이 충분히 시간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1번씩 쫙 풀고 2번 쫙 풀고 시간 될 때까지 풀자고요. 됐지? 오케이. 그럼 꺼줄래?